QC2A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도 역시 어제처럼 태풍입니다. 이 태풍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태풍 흰남노 지금 어디에 이 태풍 중계 유튜브 논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부터 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난 상태인데요. 네. 태풍 흰남노 지금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 울산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은 이 동해 울릉도를 벗어나서 이 동해로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다행히 지금 열차 운행 등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요. 열차 운행 오늘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하늘길도 지금 열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제주공항에 비행길은 열렸지만은 네. 제주공항 이 배들은 지금도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 영향력에 벗어나면서 교통수단 등은 이제 제대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뉴스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풍 흰남노로 인한 현재까지의 이 인명피해, 사망이 2명 그리고 실종이 10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추가로 더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라면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현 기자, 네. 지금 사실 흰남노의 어떤 영향권, 수도권은 바뀐 셈인 건데 지금 아랫지방은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종자와 사망자 대부분 지금 남부지방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대본이 하루에 4차례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신까지 집계가 된 상황은 사망자 2명에 실종자 10명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북 포항 지역에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대피소로 이동하던 70대 여성이 네. 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네. 20대 A 씨가 이 또래 6명과 함께 이 하천에 발을 담그고 네.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지금 실종이 된 그런 아이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공식 집계에 포함이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요. 네. 지금 포항에서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 포항에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7명이 어휴, 실종이 돼서 7명이나. 소방 당국이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경주에 있던 80대 여성 역시 이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이 토사에 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속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까지는 아직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은 네. 피해는 막강합니다. 이 가장 먼저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던 이 제주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네. 사진이나 영상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제주 상황입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게 제주 서귀포에 있는 세연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관광단지인데 그 뒤로 거의 하얀 구름 같은 게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구름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방파제에 파도가 부딪혀서 저만큼 튀어오른 모습이 순간적으로 네. 찍힌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제주 해안도로인데 그쪽으로 파도에 쓸려온 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 있는, 깔려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전에 따르면은 오늘 새벽 1시까지 제주에서 8,000가구 가까이 정전이 됐었다고 하고요. 이 순간 풍속이 백록담에서 초속 42m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의 강풍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 경북 포항에서는 네. 장갑차가 또 떴습니다. 오.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의 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장갑차 네. 두 대. 우리나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 네. 이렇게 물에 차 있는 도로를 종횡무진하면서 이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거 이 태풍 차바로 정말 큰 피해를 봤던 이 부산도 태풍 영향이 적지 않았는데요. 네. 부산 사진 영상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왼쪽은 마린시티입니다. 마린시티 네. 한번 창문이 다 깨지면서 태풍 차바 때 정말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어제는 상점마다 이 유리창 앞에 합반을 덧대는 등의 정말 대비를 완전히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 파도가 치면서 네. 이 방파제를 뚫고 50m 안까지 상가까지 물이 들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판을 뚫고 아예 편의점 유리창이 깨진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대형 물탱
탱크가 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다던가 네. 이런 상황을 토해서 저희가 와, 저건 재난 영화 같아요.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 파도가 들이치면서 네. 도로를 덮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긴박한 상황을 짐작해 할 수 있죠. 네. 참 지금 이 이수아 기자가 전하는 이 얘기 그렇죠. 지금 같이 보시는 저 영상, 사진들을 보게 되면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랫지방 피해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글쎄 이게 태풍이 온 게 맞나? 그냥 비 오는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흰남노가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좀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김현 기자? 네, 일단 정확한 이유를 알기까지는 조금 네.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태풍 안에 핫타워라고 불리는 이 강한 상승 기류가 존재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네. 이 구간이 지금 정말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 수도권,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 태풍의 좀 영향력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핫타워 범위가 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행이란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런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태풍이 지나올 때 이 바닷속에 있는 깊은 물과 함께 조금 섞이는 혼합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태풍의 영향력이 조금 감소하는 거 아니냐, 아. 감소했던 것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 처음에 태풍 흰남노가 온다라고 하면서 역대급이다. 뭐 2003년 매미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태풍이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매미보다는 좀 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미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과거 태풍 매미와 이 흰남노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있었던 이 기상청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기상청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태풍의 경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미의 경로와 이번 제시로 태풍 흰남노의 경로상에서 이제 위험반원에 들어가는 영역들 그리고 그 위험반원 내에 얼마만큼 인구 밀집 지역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도 이 기상청 관계자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기상청 관계자는 일단 이 집계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이 흰남노가 절대 이 매미보다 약한 태풍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태풍의 경로 앞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 경로가 다만 이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면서 네. 우려했던 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이번 태풍 흰남노가 매미 때보다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하면 강했지 절대 이 약한 태풍이 아닌데 다만 지금 뭐 잘 대비를 한 탓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덕에 지금 좀 조용히 제발 더 이상 피해가 없이 좀 넘어갔으면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피해가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긴 합니다만 일부 유튜버들이 좀 지각 없는 행동을 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에서 목격된 한 유튜버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유튜버 이 파도가 치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부산 마린시티 방파제 앞에서 네. 이 개인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개인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네. 이 파도가 몰아쳐서 이 파도에 휩쓸려서 네. 저렇게 10m 정도 뒤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목격이 됐는데요. 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이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이 유튜버를 이 신고를 접수를 해서 이 안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네. 이 개인 방송 종료가 됐습니다. 이 개인 방송을 보던 이 누리꾼들 이 개념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또 반면에 이 돈을 줄 테니 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더 해봐라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유튜브들의 댓글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된 상황이고 어휴. 이 다른 유튜버 역시 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이 저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해봐라. 수영을 하면은 1억을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이 시청자들이 이를 보던 시청자들이 만류를 했지만요. 그런 식의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 유튜브 문화가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목숨값이 1억밖에 안 되는 걸까요? 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유튜버가 뉴스 기자들은 나가도 되고 왜 유튜버들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좀 짚어보죠. 김현 기자. 네. 저 유튜버 말대로 뉴스 기자들 태풍 현장에 막 나가나요?
네, 저희 태풍 현장에 저희도 몇 번 가봤고 저도 역시 태풍 네. 현장 몇 차례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자 중계 저게 예전에 제 어, 모습인데 네.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안전모라고 해야 되죠. 그쵸. 이 장비 같은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네. 저희 기자들이 뭐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위험한 데로 좀 이동을 해서 생생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 이 지자체 등에서 설치해 놓은 안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절대 그럼요. 없기 때문에요. 이 유튜브가 주장하는 기자들은 마음대로 들어간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틀렸다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이번 태풍 흰남노 정말 거의 대부분의 지금 보도국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절대 뭐 안전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이 절대 위험한 구역으로 가서까지 취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자들은 나가는데 왜 유튜버는 못 가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이게 뭐 슈퍼챗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유튜버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돈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치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기라는 게 상당히 유치하고 어린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 이건 상식적이고 합리성을 결여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렇게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 저 경찰이 정말 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을 구조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저건 공동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면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유튜브라는 게 미디어 매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공성이나 공익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점이 사실 이런 걸 한 번씩 거치고 나면 유튜브라는 게 맹목적으로 의존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한 번씩은 실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모든 유튜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정말 일부 지각 없는 이 유튜버들의 행동으로 지금 이 전체가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철없는 행동을 한 유튜버들이랑은 또 반대로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태풍을 또 뚫고 현장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아 기자? 네, 추석 연휴가 코앞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물이 오가는 지금 정말 대목 택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 또 배송 기사들은 이런 태풍을 뚫고 또 계속해서 물건을 날라야 하는 할당 물량을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한 택배 회사는 이 택배 기사들에게 반드시 정상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네.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빗길 사고의 사고 위험도 크고요. 네. 또 물품이 파손되면 그 책임을 온전히 면하기가 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노조에서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을 현재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또 이 한 꽃게 판매 업체는 목숨 걸고 조업 중이다라는 안내문을 아이고. 붙어서 또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 태안산 활꽃게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네. 이 최근 태풍 영향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목숨 걸고 조업에 임할 계획이지만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건데요. 네. 이 누리꾼들은 목숨은 걸지 마요. 기다릴 테니까 집에 계세요. 또는 뭐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반 직장인들의 희비도 당연히 엇갈렸는데요. 네. 노동부에서는 태풍이 오기 때문에 좀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라는 권고를 했는데 네. 일부 회사들은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뭐 저희를 포함해서 정상 네. 출근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오히려 뭐 태풍이 예고가 됐으니 출근에 차질이 없도록 뭐 1시간 정도 일찍 나오라는 공지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 태풍 대책으로 회사에서 반바지 출근이 허용됐다라면서 좋아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K 직장인들의 애환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소종섭 위원님. 이 사실 지금 예전에는 뭐 배달이 좀 늦어지고 또 택배가 늦어지고 이러면 좀 볼멘 소리도 좀 나왔었는데 요즘엔 좀 확실히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속도, 빨리빨리 그리고 어떤 이 물질적인 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네. 건강이라든지 안전, 또 환경, 동물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적인 가치로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도드라지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폭우를 뚫고 빨리 배달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좀 안전하게 나만이 아니라 배달하는 택배 기사도 좀 안전한 상태에서 네. 물건을 받아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이른바 이제 공감과 공생 의식이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좀 굉장히 바람직한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뭐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로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점점 사회는 날로 달로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리고 아직 뭐 태풍이 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장 상태인데 윤 대통령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 집에 안 들어가고 이 계속 용산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수아 기자, 네. 어제 용산에서 밤 새운 거 맞습니까? 네, 밤샜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집무실과 또 지하 벙커인 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흰남노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 회의도 주재했고요. 첫 철야 근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이 참모진들도 같이 이곳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이 수석실에는 간이 침대들도 들어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철야 근무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그런 오, 일도 네. 있었습니다. 기자실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태풍 상황이 어떤지 기자들에게 이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태풍 중심부는 울릉도 독도 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아직은 뭐 사고 관리나 이 안전 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민 대피는 적시에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제일 중요한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었고요. 하여튼 뭐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피해가 좀 심각한 데는 뭐 저하고 우리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좀 현장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좀 상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얘기 오늘 내일은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정말 전국이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수아 기자, 네. 또 화재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게 태풍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그리고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네.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태풍과 연관성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네. 보입니다. 이 포항제철 측은 공장 내부에서 소규모 화재가 났던 것은 맞지만 이 화재 진압은 완료됐고 외부에서 보이는 저 불길 있잖아요. 검은 네. 연기와 불길은 네. 이 공정에서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고 있는 부생가스가 타는 모습이다. 이 화재와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현대제철 측도 화재가 난 건 맞지만 네. 인명 피해는 없고 또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태풍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네.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소방당국은 일단 태풍과 시기가 맞물린 만큼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업계에서도 뭐 밤새 큰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누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